오늘 우리 K증시는 광복절 맞이해서 휴장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우리 빼고 아시아에서 일본, 호주, 중국, 홍콩까지 전부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도 개장을 했었으면 그냥 어제만큼은 또 기본으로 한 번 더 올랐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어젯밤에 CPI는 제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전날 PPI가 약간 스포일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작 이 CPI가 예상대로 추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심드렁한 반응이었고요. 대신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고 반면에 테슬라는 다시 또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지속으로 리튬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또 새로 고침하면서 미국 증시의 에코프로 위상이자 글로벌 리튬 생산량 1위 기업 앨범할 주가가 6% 나락을 가버렸고요. 그래서 주가가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바닥 얘기 나온 지도 벌써 한 1년 지났는데 이미 지하도 한 B7층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K증시 개장을 했다면 반도체는 강세, 2차 전지는 약세 이런 차별적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제 마감 후에 반기 실적이 나왔던 금양이 이제는 우려를 넘어서 기업 존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2분기 실적과 반기 부채 비율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엔캠은 자기 자본의 40%가 넘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시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 K 2차전지 업종이 개장부터 감당해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 K증시가 열렸으면 하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테크윈까지 무조건 하여튼 오늘 상승했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 여기가 네트워크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여유 있게 넘어섰고요.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7센트 나와가지고 컨센서스 85센트 가볍게 추월했고 그 다음에 매출 기준으로 136억 달러를 찍어서 이것도 예상치 135억 3천만 달러 돌파. 그 다음에 가이던스 또한 3분기 EPS 그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86센트에서 88센트 사이를 구간으로 제시하면서 컨센서스 85센트를 또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명백한 실적 호조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6%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별로 살펴보면은 네트워크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 보수에 따른 수익도 전년 대비 28% 감소. 근데 2분기 실적 호조는 그럼 도대체 뭘로 뽑아낸 거냐? 바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수익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게 효자 노릇을 한 거죠. 이제 특히 클라우드 용량이 확대되고 설비가 확충되고 이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창고 크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CCTV도 보안 장비도 그리고 그 경첩이나 시건 장치도 다 강화를 해야지. 용량이 커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코 시스템즈 척 로빈스 CEO는 이번 실적 호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했는데 고객사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초연결 보안 강화 이 두 테마에 몰리면서 꾸준한 고객 수요를 확인했던 분기였다 이렇게 밝혔고 앞으로 AI,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이런 쪽에 추가로 투자하면서 성장 그 다음에 일관적인 프로세스에 계속 집중하겠다. 거기다가 분기 배당금 주당 40센트를 또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7월 CPI 결과는 그래도 분석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일단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근원 CPI랑 월간 말고 그냥 일반 헤드라인이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드디어 연준 목표치인 2%대에 진입을 해서 2.9%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CPI 상승분의 90%를 차지한 게 바로 주거비. 대신에 뭐 유가나 식료품 이런 항목들은 전달하고 전년 동기 다 대비를 해도 뚜렷한 하향 추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 정말 경기 침체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정말 소비자 물가 하락에 일조했던 섹터가 바로 트럭을 포함한 중고차. 이게 무려 2.3%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전달 그 6월 1.5% 하락에 이어서 두 달 동안 거의 4%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좋게 말하면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건데 진짜 이거야말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을 협박하기 좋은 항목인 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니까 이제
뭐 신차 뽑아서 타고 다니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신용 좋고 소득 좋고 이런 부유층들 말고 주로 이제 서민들이 중고차나 이제 아니면 생계를 위한 중고 트럭 같은 거 사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금리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고차 할부 금리가 신차 대비 한 1.5배 정도 높은데 현재 미국 신차 오토론이 한 7%에서 8% 사이니까 중고차 할부 금리는 신용 조금만 안 좋으면 두 자릿수로 바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대해서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이번 CPI 결과가 연준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일단 현재로서 보기에 9월 FOMC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 그 대신에 그때 그 첫 금리 인하의 폭이 0.25%인지 0.5%인지는 아직 연준도 결정을 못한 것 같다. 근데 우선 지금 베이스 케이스가 0.25%포인트지만 여기서 2배인 0.5%포인트 금리가 내려가려면 단순히 인플레이션, CPI, PC 이런 게 내려간다 정도로는 안 되고 고용시장에 something bad, 우리말로 심각한 뭔가가 나타나야 가능하다고. 자, 그 와중에 오늘 밤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대기를 하고 있죠. 아, 진짜 요즘은 그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모의고사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중간 기말 시험만 애들 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은 진짜 9월 18일 FMC까지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그 8월 22일에는 전국 장학사들이 또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잭슨홀 미팅이죠. 그건 걱정하지 마. 아중간 미션.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이라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청천 병력 같은 소식에 갑자기 저는 나라를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선대인이 저를 고소한 이 건이 경찰에서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름 경찰서 조사받을 때 가서 뭐 제 입장을 잘 설명했고 뭐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뭐 모션을 쓴다고는 들었지만 그 조사하시는 분도 뭐 이해가 된다. 그거는 뭐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지는 않는 거로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를 동조해 줬는데 결국 그러고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자가 이게 왔는데 그냥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쎄해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딱 조회를 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정식 재판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디 좀 힘이 돼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뭐 사이버 레카들이나 주식 장사치들 그리고 마바라들 어차피 얘네들은 돈 땡기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일부 법률 비용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한다지만 저는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팔지 않았고요. 회원가입비 받고 주식 추천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도 난 안 했고 그걸로 구독자들 주식 고점에서 받아먹고 배 터지라고 내다바이도 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검찰에 기소까지 돼야지 된다는 거죠? 참 이래서 그렇게들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 봐. 자기 딴에는 이제 좋은 일 한답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변 사람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기득권들한테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주변 망가지고 자기 멘탈 막 걸레짝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와신 상담하면서 결국 그걸 만회해가지고 그런 것들 전부 단죄하려면 결국 배지를 다는 수밖에 없는 건가 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당장 그 몇 프로부터 하여튼 그런 약 파는 방송들이랑 또 동학개미 운동 때 사상 최고 실적 찍었던 그 증권사들 이런데 다 초과이익 환수제로 나는 조졌을 거고 그래서 당시에 정말 뭐 돈 복사니 뭐 은행에 예금하면 돈이 녹니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니 그딴 말도 안 되는 혹세 무민의 그 호객 행위로 주린이들 전부 선동해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이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뭐 LG 생활건강, NC소프트, 아니 말도 못해 그냥. 하여튼 그런데 지금 물려가지고 완전히 손절도 못할 정도로 계좌 엉망된 그런 분들한테 본전이라도 찾아줘야지. 그래서 본인이 산 그 주가에 증권사들이 주식 도로 사가고 환불을 주게끔 기금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주식담보대출 이자라도 까주든지 정말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그 종목 그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 비싸게 산 사람들 물량 순서대로 제일 먼저 자사주 매입해서 사가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을 거야 나 같으면은.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 어떤 정당에서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게 나 스스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선대인과의 소송전에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CPI라는 A급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또 월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야 뭐 어차피 장기 하락 추세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됐고 정작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려면 이제 또 7월 소매 판매가 중요하다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말 9월 18일 FOMC까지 아니면 최소한 다음 주 목요일 그 잭슨홀 미팅 때까지 계속 지표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언제 물러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위험하게 하루하루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조금 답답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광복절로 쉬는 동안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갑자기 이런 경제 지표 해석에 대한 근간을 뒤흔드는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가 식료품에 대한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다가 연방 가격 인상 제한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중간 유통기업들의 횡포로 미국 서민들의 식료품 지출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이제 법무부로 하여금 생산자와 유통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를 감시하도록 본인이 명령하겠다는 이런 추가적인 소식까지 나온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어라? 이거야말로 진짜 GDP 전체 70%가량이 서비스업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의 핵폭탄급 진짜 폭탄 선언 아닌가 하고 자세하게 봤더니 이걸 지금 당장 해리스가 미국 부통령으로서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왜 우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식료품 물가 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막 유통업계가 문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분명히 농촌에서는 배추 한 폭이 1,500원에 넘겼는데 마트나 시장 가면 최소 5,000원, 8,000원에 팔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바로 이제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이제 밥상 물가랑 또 나라 경제의 어떤 혈압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을 높여놓을 경우 그런 고혈압 증상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또 처방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가적 낭비다 뭐 이런 차원인데요. 이걸 이제 미국의 경우는 뭐 워낙에 거기는 농수산물, 육류 그리고 식료품 생산이 완전히 그냥 기업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제 원산지에서 유통지 그 이동 거리가 우리는 암만 멀어봤자 저기 뭐 전남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뭐 차로 5시간 거리인데 근데 미국은 비행기로 5시간 트럭으로는 뭐 3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운송을 하니까 유통 마진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직접 밭대기 뭐 이런 거를 그냥 소규모 유통업자조차도 할 수가 없는 판이거든 거기는. 근데 여기에 카멜라 해리스가 직접 칼을 뽑아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해리스 캠프에서는 바이든 현 정부의 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 후보급으로 바이든과 대등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공약을 고심을 해왔다는데 이번에 보란듯이 첫 의제로 꺼내든 게 바로 이 식료품 가격에 대한 연방 가격 인상 제한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최근 미국 육류 가격 상승이 그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 PCE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 육류업계는 그 코로나 팬데믹 직후 공급망 그 단절에 따른 사료 가격 인상을 핑계로 해서 육류 가격을 계속 올려왔는데 그 뒤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작 다 회복이 됐는데도 여전히 육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실제로 그런 미국의 육류 가공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 기록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캠프에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연준도 그리고 미국 재무부도 또 백악관도 그리고 월가도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그런 육가공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유통회사들이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준비태세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재고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해리스가 대통령 돼가지고 가격 인상 금지법 그것도 연방 법안으로 자기네들 잡돌이 하려고 들면은 이제 시장과 소비자들 인질로 삼으면서 뭐 대항할 수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당장 식료품 유통업체들은 동반으로다가 생산 줄이기 들어가면은 가격이 급격하게 또 변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멜라 해리스가 민생을 위해서 식료품 물가를 잡는 차원으로다가 유통 대기업들 조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낳을 파급 효과를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일단 골드만삭스 스캇 럽너 이 사람은 이제 올해 2024년 이미 대목은 다 지났고 8월장에 한번 큰 쓰나미가 올 거라는 이 예언을 했다가 어떻게 맞춘 사람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입을 연 게 아직 두 번의 매수 찬스가 남았다면 그게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된 잭슨홀이랑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28일에 잡혀있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이렇게 이제 두 번이 매수 찬스가 남았다고 꼽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반짝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떨주분 했다가 바로 이제 그 잭슨홀의 경우는 연준이 긴축 종료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시작을 공식 발표하는 그때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장이 한번 짠하고 나오면 그때 팔고, 또 그다음에 AI랑 반도체의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 틈틈이 떨어질 때마다 떨줍했다가 정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 그때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던가 아니면 실적이 조금 시들하면은 또 젠슨 왕이 나서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뭐 배당 증액 이런 걸로 또 발표하면서 호객 행위를 할 거니까 그날 시원하게 오를 때 바로 고점 매도를 하라, 이런 소리죠.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장 이제 내일 새벽인데, 오늘 새벽에 미국 상승한 거는 오늘 우리가 휴장이라서 반영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 미국이 조정 들어가면 바로 또 우리가 그걸 따라서 금요일장 하락 출발하는 요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뚜렷한 걸 봐서는 당장 뭐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미국 실업수당이랑 소매 판매 이걸로 뭐 뉴욕 증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특별히 우리 K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하방으로 공격을 하기에는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현재 주식 수량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연준이 바로 한 달 뒤에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벌르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현금을 들고 가는 것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내일장에서 K 2차 전지주들의 경우는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될 게,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 앨범말의 신저가 갱신, 이런 이 냉혹한 현실은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슈로는 앞에 말씀드린 금양과 엔캠, 그것도 올빼미 공시라고 일명 부르는 휴일 앞두고 바로 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내보낸 그 재료에 대해서 일단 뭐 맞을 매를 맞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이제 말씀드린 김에 이 앨범말의 경우는 당연히 전기차 업황 둔화에 가장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 작년부터 그 인도대수 계속 실망 나올 때마다 제일 크게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도 정작 앨범말이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업황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ESS, 그 에너지 저장 설비 이쪽 업황이 좋아져서 여기 배터리 수요가 이제 완전히 호황을 예고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근데도 그게 또 이 앨범 말에 호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기 ESS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배터리는 지금까지의 그 전기차 굴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는 아예 그냥 경제성으로 밀고 가는 중국의 뭐 저가 배터리나 아니면 LFP류 아니면 무슨 리튬 항이니 전고체니 이런 보다 진화된 형태의 배터리 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빌 게이츠 재단이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ESS 테크에서 만드는 그 철하고 물하고 소금으로 구성된 이런 뭔가 다른 배터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전기차든 배터리든 하여간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에도 지금 그립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사실 전기차 굴리는 배터리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돼. 근데 ESS에는 그 정도로 좋은 배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 RC카 가지고 놀잖아요. 거기 이제 배터리 들어가잖아. 근데 RC카 갖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뚝 떨어져. 그래도 그거를 시계에다가 꽂으면은 한 6개월은 쓸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ESS 그 업황의 그 배터리 수요 증가를 전기차 업황 둔화에도 그 배터리 거기다 도로 팔아먹으면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다. 또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하고 배터리 광풍 때 그 바인딩 계약이라는 이 두 단어는 진짜 전 세계 금융 역사에 튤립 버블 이후 최악의 키워드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오늘 광복절 이제 휴장이라 어제 외국계 리포트를 하루 이제 스킵했으니까 오늘은 좀 자세하고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무라 증권이 쭉
국내 K 증시 관련주들 이제 커버리지 하는데, 여기는 외국계에서 좀처럼 커버 안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리노공업. 엣지 AI 확산으로 R&D 비용 증가와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의 영향을 둘 다 받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목표가는 기존 34만 원에서 이번에 27만 원으로 하향. 이어서 이제 노무라증권 리포트 쭉 볼게요. 이번에는 실리콘2를 유럽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K뷰티의 국가대표 격으로 이제 부르면서 2분기 사상 최고 매출 경신한 배경도 유럽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도 아니고 전분기 대비야 QOQ로 233% 증가한 이 덕분인데, 그 EU 유럽연합의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8배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빠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곧 러시아, 인도, 라틴 아메리카 등에도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하방 리스크도 없지는 않은데, 일단 환율 변동성, 그 다음에 K뷰티 자체의 인기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 실패인데, 환율 빼고는 여기서 나머지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실리콘2 목표가를 기존 57,000원에서 이번에 71,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입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좋았는데 전적으로 연료비 감소와 전력 구매 비용 인하에 기인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 한국전력 원전 이용률이 이제 80% 중후반대로 예상을 하고, 여기다 이제 하반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깜짝 결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전력 목표가 21,000원의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고려아연에 대해서 3분기 주로 철 산화물 공장에서의 생산 증가와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하고, 또 배터리 소재의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일부 고객 주문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에다가 목표가는 지금보다 조금 낮은 지금에서 조금 낮은 48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어젠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신제품 효과 지연에 따른 이런 또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24,000원에서 이번에 14,000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매도로 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CS윈드는 2분기 매출 8,5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6.5% 증가를 찍었는데, 이게 엄청나다고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 중에서 3,273억이 AMPC, 즉 고급 제조 생산 크레딧에서 발생을 했다고. 거기다가 올해 2024년 매출 전망치를 3조 1,000억 원으로 또 사측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노무라증권에서는 목표가를 기존 78,000원에서 85,000원으로 올려주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 다음 이제 노무라 마지막 커버리지가 네이버. 최근 팀원 위메프 사태 수혜주로 반짝했지만 그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GMV 성장 둔화를 고려해서 네이버 쇼핑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결합 공정가치 추정치를 14조 원으로 내린다. 이 정도 가격은 쿠팡의 시총 41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또 이제 광고 시장은 구글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이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네이버 목표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이번에 18만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CLSA 증권으로 갑니다. 먼저 KTNG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이번에 11만 7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의 목표가는 기존 18만 원에서 이번에 24만 원으로 대폭 상향. 그 다음에 크래프톤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이고 목표가는 기존 37만 6천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 크래프톤은 맥쿼리도 아웃퍼폼 의견의 목표가 39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크래프톤을 다시 보자는 외국계가 많은데 JP모간도 크래프톤 목표가 기존 36만 원을 이번에 42만 원으로 시원하게 올려치기 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 골드만삭스 역시 크래프톤 목표가 기존 34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또 아침부터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오전만큼은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 될 예정인데, 우선 미국이 간밤에 주간 실업수당하고 소매 판매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뉴욕 증시 반응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일 밤에 또 미국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조심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아주 그냥 이번 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관성 있게 변동성의 향연이네요.
그다음 내일 이제 우리 일정 보면은 국회가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그놈의 2,000명은 도대체 뭔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부터 하여간 증시에서는 또 의대 증원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이 주인공이죠.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조사 유라클이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전체 주주 찬반 서베이, 여기서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어서 우리가 합치면 손해라고 그런 반대 의견을 냈었죠. 아니, 이럴 거면은 왜 또 기껏 분할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합치려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내일 이제 태영건설 대주주인 TY홀딩스의 무상감자 보도 관련 재공시 기한이고, 다음 두산 밥켓이 3년 만에 모트롤 재인수 추진 보도 관련 또 내일까지 재공시 기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우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8월 지표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항목이 있어서 또 시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있으니까 또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